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테슬라 주가를 부양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투자자들도 한번 물갈이가 돼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상 패키지마저 뺏겨버린 상황이잖아요. 우리도 나중에 여기 막 좀비 세상이 됐어. 예를 들어서 조지 워싱턴 다리 건너야 돼. 건너야 돼. 금을 줘야 돼. 결혼 반지 빼. 금은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네네. 올라갔어요.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오히려 밀렸잖아요. 이렇게 금이 네. 막 팍팍팍팍 금 ETF의 매수가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원하는 똥밥 되고. 아, 지금 1,400원 나 한 번 진짜. 찍은 뒤로 막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 지금. 지난주에 우리 김종학 기자가 준비해 주셨던 그 개기일식. 아, 개기일식. 보셨어요? 말씀하셨네요. 예, 예. 준비해 아, 굉장히 주셔가지고. 싸고 싸고 아마존에서 저 한 달 전에 사는 거 하도 여기서 아니 솔라 에클립스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나오길래 아 그래? 그래도 약간 준비해 놓으면 좋겠지 샀는데 그거를 정작 더 잘 써먹으시고 그러니까 김종학 기자는 샀는데 그 제가 나눔했습니다. 아이들의 네. 학교에서 이미 나눠줬기 때문에 필요가 네. 없었고. 개길식 안경. 근데 네네. 저희도 짬내서 봤어요. 아, 보셨어요? 네. 네, 네. 같이 이쪽에 가면 창이 약간 뚫려 있어가지고 네, 네. 근데 아쉬운 게 보셨어요? 네. 여기 보면 창이 이렇게 크게 아. 비스듬히 있는 대로 해가 보이니까 네. 네. 예, 한숙 선배랑 같이. 근데 아쉬운 게 완전 이렇게 딱 뭔가 가려졌을 토탈 때. 에클립스가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반달 초승달처럼 잡히니까 네. 아, 약간 예쁘긴 한데 뭔가 조금 아쉬운데 아. 이런 느낌으로. 토탈 이클립스 보려면 이제 뉴욕주 더 위로 올라가가지고 버팔로 있는데. 버팔로 그쵸 뭐 세르토가 뭐 이쪽으로 그러니까. 올라가가지고 그쪽으로 갔어야 이제 토탈 이클립스. 근데 그게 되면 네. 그러니까 저도 애기한테 봤어 해서 물어보니까 약간 기온이 떨어진 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그런 걸 느끼긴 하는구나. 근데 진짜로 만약에 깜깜해지고 했으면은 더 근데, 뭔가 극적이었겠다 네, 생각해요. 약간 어두워지긴 했던 것 같아요. 살짝 어두워졌었고, 살짝 어두워지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많이 흐린 날 정도? 네, 그런 그냥 그런 느낌이었던 정도 것 느낌? 같아요. 지금 개기일식 아니야? 지금 비 오는데 막. 아, 썩 기분이 좋지 않네요. 박신영 썩소. 선배 개그 실패, 개그 실패. 선배를 위해서 못 웃어드리겠어요. 선배 저 웃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아니 근데 그 경제적 효과가 뭐 2빌리언? 그것만으로. 개기일식만으로. 아, 하긴 거기 숙박약을 꽉 차고 네, 이렇게 왜냐면 했으니까. 그 토탈 이클립스를 보려고 사람들이 다 교통 여행 거기로 가. 가고. 그리고 그쪽에 숙박비가 엄청 또 뛰어오르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또 뭐 항공료도 오르고. 그쵸. 그리고 뭐 하나 있으면 엄청나게 마케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하다못해 그때 크리스피 아, 크림 진짜. 갔는데 도넛이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여기다 오레오를 얹은 거예요. 이게 토탈 이클립스다. 그리고 돈 더 받고. 돈 더 받고. 그래서 이게 토탈 이클립스 도넛이다. 그럼 사람들이 가서 또 와. 개길식 봤는데 토탈 이클립스 도넛 하나 먹고 뭐 이렇게 약간 마케팅 효과 그리고 맞아. 교통 숙박 이런 거 해서 관광 효과 해서 저는 저 개인적인 성향상 그거 대단하다고 저렇게 하나 싶긴 했는데 여기 아직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굳이 그렇게 소비를 하는 거 보면은 전 전 너무 그래서 대단한 것 걱정이 같아요. 돼요. 4월에 물가가 또 올라올 것 같아요. 네. 소비도 좋고 고용. 많이 어렵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안경 파는 사람들 비롯해서 호텔이나 네. 그런 이렇게 토탈 이클립스 라인을 따라서 텍사스, 오하이오 이렇게 뉴욕주까지 그렇죠. 그렇게 따라서의 어떤 수요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또 안 그래도 지금 물가하고 고용이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지금 4월까지 괜히 요만큼이라도 더 그러네요. 올리는 효과를 줄까 걱정이. 마치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렇게 공연하면 그 지역에 인플레이션 올랐던 것처럼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 진짜. 토탈 솔라 이클립스 라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게 대단한 거예요. 안경 팔죠. 그다음에 돗자리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소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 가지고 살게. 먹어야 되고. 네, 먹어야 되고. 돗자리 까면 먹어야 되니까. 그죠. 그런 조그만 이벤트 하나에도 돈을 쓸 만한 여유가 되고 심리가 된다는 게 참 지금 미국 경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토탈 이클립스 갔다 온 사람들 그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거 방송을 봤더니 토탈 이클립스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파셜 이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파셜 본 거는 우리는 보니까 저도 약간 느낌이 이거 초승달 본 느낌이에요. 맞아, 이 맞아. 정도였는데 토탈 이클립스 본 사람들은 정말 이건 엄청난 쇼다. 막 그게 우주쇼. 갑자기 가리면서 시커매지고 네, 네, 네. 주변 라인만 이렇게 보이고 네. 그게 완전히 되면 맨눈으로도 살짝 볼 수 있대요. 껌껌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정말 다르다. 이거는 반드시 다음에 2044년에 오면 2044 반드시 가서 네. 봐야 된다.
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직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네. 굳이 그 돈을 그러니까 나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저 돈을 쓰고 저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그게 이제 생활 여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좀 여유가 있으면 그것도 뭐 가서 소수 가지 뭐 이렇게 되는 그 거잖아요. 마음의 제가 여유도 미국에 있고. 좀 있어 보니까 미국에 그런 거 없으면 사람들이 심심해서 죽어요. 그런 거를 찾아서 사람들이 뭐 아니 맞아. 주로 그런 거 하는 일이 맞는 것 뭐냐면 같아요. 집 꾸미고 막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왜냐면 같아요. 저녁에 술 같은 거 잘 안 할 일이 먹거든요. 없어요. 할 일이 깜깜해지고 없어요. 금방.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뉴욕만 해도 사실은 밤에 돌아다닐 수 있는 데인데 네네네. 뉴욕 같은 대도시 일부 대도시만 빼놓으면 돌아다닐 수 있는 그렇죠. 데도 주변에 없기 막 때문에. 너구리 돌아다니고 공나무 사슴이 그래. 너 어디서 누구랑 사슴이랑 놀 거야 어쩔 거야. 그래서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공휴일 막 이런 거 하면 보통 한 달씩 그거 갖고 놀아요. 뭐 미모리얼 그런 데이 것 와 같아요. 벌써부터 예, 미모리얼 예. 데이 세일하고 막 사람들 뭐 맞아, 사고 맞아. 집 꾸미고 끝나면 그거 치우고 또 다음은 무슨 날이지? 뭐 이런 겁니다. 그렇게 사는데 그 토탈 이클립스는 엄청나게 큰 이벤트였어요. 그쵸, 그쵸. 근데 확실히 진짜 미국 와서 느끼는 거는 막 사람들이 뭔가 이벤트가 하나 있으면 그걸 위해서 진심이죠. 꾸미고 맞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공연을 보러 간다. 예를 들어 해리포터 공연이야. 그러면 해리포터에 맞게 그냥 공연 보는 건데 막 그 망토 진심으로.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딱 보고 약간 그런 것들을 많이 즐기는 것 같아요. 특히 여름에는 그래도 덜 해요. 사람들이 할 게 많으니까. 아, 네네. 겨울에는 목숨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뭐 무슨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거에 막 목숨 걸고 막 그걸 하는 게 다 그거예요. 겨울에 할 일도 없는데 이거 아니면 맞아요. 그냥 멍 이러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우리는 회사 끝나고 심심하면 한잔 한잔 할까? 할까? 이게 되는데 얘는 그게 안 되잖아요. 노래방 갈까? 막 이런 또 열잔으로 이런 끝나서 건데. 그렇죠. 아, 그렇죠. 열잔으로 끝나면 다행이지. 그래서 소비가 수치에 확실히 그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도 지금 너무 예상치 못한 이런 강한 소비에 놀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정말. 시장에서 가장 우려한 시나리오가 물가가 이렇게 잘 내려오던 물가가 다시 튀었을 때에 대한 시나리오였는데 그 부분이 뭐 아직 완전히 현실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네.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다는 게 가장 좀 두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지금. 어저께 연준에서 내놓은 베이지북도 네네. 뜯어보면 항목마다 그냥 인플레는 안 식을 것 같고 심지어 서비스 물가 중에 항목에 들어갈 만한 보험료는 또 오를 것 같고 이런 네네. 것들이 담겨 있으니까 이거 다음 달이 진짜 더 걱정인데 이 생각이 좀 그냥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네. 부동산 업체, 그냥 작은 부동산 회사가 아니고요. 상장 회사인데 이 미국 전역에 몇만 가구 집을 굴리는 네. 회사 사람을 최근에 봤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도 이 주거비가 왜 안 내려가는지가 궁금해서 자기네들 임대료 추세, 그러니까 2만 몇천 가구를 미국 전역에, 뭐 뉴욕에는 별로 없고 다른 미국 전역에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임대료가 그러면 나오잖아요. 네네. 즉 전국에 다 벌쳐 네. 있으니까. 보니까 작년 9월부터는 자기네가 임대료를 거의 안 올렸대요. 네. 하나도 안 올려. 그 전까지는 계속 올리다가 작년 9월부터는 안 올렸고 통상 그게 자기네 내부에서 보니까 한 1년 정도 안에 12개월 안에 CPI나 이런 데 반영이 되더라. 그게 6개월 단위로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에. 이 네. 사람 말은 자기가 보기에는 하반기부터는 주거비가 네네. CPI나 PC 물가에서는 내려갈 것 같다. 네. 자기네 데이터를 주거비가. 보면 네네. 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사실 꺾이면 되거든요. 지금 남은 게 제일 크니까. 이 CPI 물가 이렇게 표로 나오잖아요. 나온 거 보면 그동안은 사실 상품 분야 인플레가 제일 컸고요. 네. 그다음에 주거비가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남은 게 이거 주거비하고 보험료 두 개인데 주거비가 꺾어지면 보험료는 뭐 괜찮죠. 수거할 수 있는 근데 정도. 보니까 그 차량 보험료가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차량 자체가 전기차 등등이 등장하면서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보험료 자체 그것 때문에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주거비가 제일 크긴 한데 이런 물가 요인 중에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조금씩 하나씩 나오기는 하겠구나. 물론 그게 크지 않다면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저는 이번에 보면서 진짜 그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다 올랐거든요. 네, 집보험이고 뭐고 다 올랐는데 이번에 금융사들 실적 발표 1분기 하면서 보험사들 몇 개가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실적을 봤더니 PPI에서 나온 거는 뭐냐면 보험료가 별로 안 올랐다는 거예요.
VPI는 보험사들이 낸 보험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병원에 그치. 주고 네. 뭐 보험금, 보상 이걸 네. 보험금 내주고 네, 이런 네. 건데 그게 별로 안 올랐어요. 네, 네. 그런데 소비자한테는 엄청 받은 거거든요. 네, 높여서. 네,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익이 늘어났나 했더니 보험사들이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주길 X들 이것들 때문에 지금 이렇구나라는. 근데 보험 많이 하는 애가 누굽니까? 잘 아시죠? 이제 워런 뭐 버핏. 워런 네. 버핏. 그래서 지금 네. 이 결국 글로 간다. 아, 곧 버핏이 가시죠. 언제 가세요? 네. 지금 이제 5월 3일부터 해서 5일 사이에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주총회를 할 예정이고요. 근데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이 보험사 비중, 자동차 보험사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정유 관련한 기업들도 또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가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이번에 주총에서 조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기대를 하고 있긴 해요. 오늘 주총 가서 예전에 신인규 기자처럼 어디 가나요? 뭐 좀 뛰러 가나요? 달리기도 해볼 생각이긴 한데요. 갑자기 생각이 없었다가 지금 갑자기 가볼 생각이 아니, 근데 이게 있었는데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갈 생각 없었는데 아니, 저희 신선하지 회사가 않을까 봐. 근데 보니까 저도 뭔가 기대를 하고 가긴 하지만 사흘에 걸쳐서 해요. 첫날에는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의 상품을 주주들이 살 수 있게 할인 판매하는 행사가 먼저 열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오전에는 거의 한 반나절 이상 예전에는 돌아가신 찰리먼과 부회장을 같이 두 사람이 농담해가면서 질의응답을 계속 받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바비큐 파티하는 게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이번에는 먼거 부회장이 돌아가셨으니까 다른 펀드 매니저급까지 해서 버핏이랑 세 분이 올라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대화를 할 예정이고 마지막 날에 똑같이 이제 5km 달리기를 할 텐데 지금 달리기는 신선하면 제가 시도를 해보고 네네. 일단 근데 내용 자체로 보면은 이번에는 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와중에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관점을 좀 확인해 볼 시간이니까 네, 그런 네. 부분들은 기대를 좀 하고 있긴 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시골이잖아요. 근데 정말 네. 조용하다가 이렇게 딱 주주총회 하면은 한 3, 4일 지역 축제처럼 또 지금 알아보니까 하고, 그 네. 날만 이제 뭐 주변에 있는 뭐 호텔 값이면 숙박료는 엄청나게 뛰어 있고 지금은 한 100불, 200불 언저리인 것 같은데 점점 그 CHI 헬스센터 근처로 가면 갈수록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도랑 거의 한 1,000만 원 돈 되는 호텔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올라가 있고. 대목이군요. 네. 1년치 장사를 그때 다 하는 거예요. 네네. 대목이네요. 완전 대목이네요. 거기서 한 블럭 떨어지면 올드마켓이라 약간의 관광지가 있긴 한데 그 네. 주변이 더 비싸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런 데 가면 이렇게 정상 요금이라고 붙여놔요. 1박 500불 이렇게 붙여놔. 네. 근데 정상 요금 받는 데가 딱 그때고요. 나머지는 다 60% 할인, 70%. 할인. 이게 우리가 자동차 보험료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그런 거 보면은 금리가 올라서 여러 군데는 뭐 힘들다고는 하지만 금융사들은 지금만큼 좋은 시절이 없을 것 같아요. 보면은 그 금리 차로 인한 마진부터 시작해서 네. 보험사는 그 IFRS 17이라고 네. 저금리 시절에 그 회계 장부상 부채가 막 이만큼 쌓여 있는데 그게 다 깎이는 거거든요.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실적 발표한 것들도 대체로. 실적은 대체로 네, 다 네. 좋았더라고요. 더군다나 네, 네. 주식 시장도 좋으니까 M&A도 좀 살아나고 네, IPO 네. 시장도 거의 멈춰 있었던 게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또 이렇게 살아나고 하다 보니까 뭐 IB들도 IB 부문 실적들도 다 좋았고 네네. 여러모로 또 금융사들 지역은행만 실적은 박살이 나고 있죠. 그렇죠. 네. 지역은행만 피해자인 가장 약한 그렇죠. 지역은행만 박살나고 보험사들도 사실은 그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네네. 굉장히 그동안 자산 운용 수익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미국은 다 좋은데 그게 왜 우리한테 피해로 가냐 이거예요. 네? 원화는 똥값 되고 아 지금 1,400원 나 한 번 진짜. 찍은 뒤로 막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 지금. 달러 대비 모든 각국의 통화가 다 이런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어가지고 우리하고 일본이 거의 가장 네, 제일 네, 심한 네. 칠레, 그렇죠. 우리 뭐 그런 데가 가장 심하고요. 네, 터키는 네. 뭐 원래 버린 나라니까. 네네네. 하여튼 그 정도가 제일 심하더라고 지금 현재. 옐런 장관이랑 뭐 삼국, 한중일 그렇게 해서 성명 하나 냈잖아요. 공동 대응한다고. 네. 공동 대응 말로는 하죠. 근데 네. 뭐 어떻게 무슨 외환시장이 구두개 말로 구두개.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너 진짜 혼난다 말로. 아니 그래서 약간 영향은 있었어요. 약간 영향은 있었지만 근데 뭐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지려면 기본적으로 미국 물가가 떨어지고 페드가 금리를 네. 낮춰야 내려야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 일본 문제가 아니라 G7에서 낸 그 성명서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환율 이건 문제다. 왜냐하면 이게 세계 무역에 어떻게 보면 무역을 하는데 이 안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격을 얼마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 달러를 내려고 봤는데 가격이 올라 있어요. 이런 무역에
이 장벽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경제 활동을 느리게 만드는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축 통화를 발행하는 미국 같은 나라는 그런 불확실성을 좀 줄여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옐런이 한미일 이런 그쵸. 걸 한 건데 좀 하여튼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보고 있죠. 그 생각 들었어요. 아주 단순 무식하게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면 미국 진짜 제조업도 다 중국으로 가고 다 없는데 정말 달러 하나로 진짜 잘 벌어먹고 사는구나. 그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달러의 시대가 그렇게 쉽게 저물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주신 저희 방송하면서 네네. 모건 스탠리에서 내놓은 보고서가 있어서 인상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평가를 하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달러 가치도 어차피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금을 결국 사야 돼 뭐 이런 논리들이 있긴 하지만 네네. 달러는 달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축통화로 대체를 할 수 있을 만한 뭐 경쟁자가 위안화였는데 말도 안 되게 부채 문제, 디플레이션, 인구 문제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이거 생각하면은 중국이 대체한다는 건 이제 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이 결제 통화로서의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달러가 예전만한 위상은 아니겠지만 아무도 대체를 못하는 시대가 앞으로도 간다라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네네. 뭐 당연한 소리 같지만 좀 약간 위험스러운 거는 이제 정말 여기 뭐 대항할 수 있을 만한 자산군이라는 것 자체가 마땅치 않으니까 네. 지금 뭐 금값 올라온다고 하지만 금도 달러가 떨어져서라기보다는 어떤 투기적인 수요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좀 드는 그런 보고서더라고요. 그런 음모론도 있었어요. 네. 금값이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하면서 금값이 확 튀었잖아요. 그걸 예고를 하면서 좀 이렇게 올라가다가 튀었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금을 사놓고 공격한 거다. 그래서 공격 비용을 그걸로 뽑아냈다.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어요. 어차피- 거기서 공격 비용을 그런 비용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미국이에요. 미국. 아, 미국 지원을 미국이 해야 돼. 아이언돔 그거를 네네. 하고 지원하잖아요. 네네. 그 이란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론 옛날 후진 거 이제 그 날아가는데 6시간 걸렸대요. 네. 천천히 얘가 날아간 거 그거 하려고 탄도미사일 이런 거 그 굉장히 훨씬 비싼 거를 해서 몇십억 달러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란은 한 몇천만 불 쓰고 여기는 네네. 몇십억 달러 썼다는 거예요. 지금 이 네네. 미사일 격추하는데. 네. 재고 처리도 하고. 그럼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네. 방공망이 어떻게 생겼나 이번에 다 파악했다는 거예요. 네, 얘네들이 네, 네. 이렇게 쭉 이렇게 날려보면 다다다닥 맞추고 어떤 데는 뚫린 데가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을 다 이걸 봐가지고 다음에 경고할 때는 그런 거 싹 피해갖고 확 때린다는 거죠. 그냥 내어 보내고 이런 게 아니래요. 이게 참 슬프고 무서운 얘기인데 이런 전쟁은 아무리 첨단 무기를 막 개발을 해도 전쟁이 일어나야 그 무기를 가지고 그럼요. 어떻게 전술을 짤지에 그쵸. 대해서 한 거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온통 이스라엘 시험장이죠. 전쟁- 신무기 시험장. 그렇게 된 거잖아요.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네. 그래서 금은 그것 때문에 2,400달러까지 올라갔고 금값은 근데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더 올라간다고요. 네. 왜냐하면 네. 아직 금리 인하 시작도 안 했어요. 원래는 금은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네네. 올라갔어요. 예전에. 네네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 한다가 아니라 네.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ETF에 돈이 들어가면서 금값 매수가 나타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오히려 밀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2,400불 갔다 물론 지금 2,300불이지만 네. 더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빨리 급하게 이렇게 금이 네. 막 팍팍팍팍 2,000 뚫더니 2,100 내일 모레 일주일 만에 2,200 이런 적도 별로 없고요. 금 ETF에 매수가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네. 소매 투자자들은 오히려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서방 쪽에 있던 뭐 GLD라든지 이런 네네. ETF에 있는 금 자산은 오히려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걸 누가 사갔냐? 중앙은행. 중앙은행들이 많이 사간 거죠. 특히 중국 중앙은행이 엄청 샀는데 중국은행의 그 보유 비율로 보면 아직도 멀었대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뭐 미국이 뭐 전체 리저브에 얼마를 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정도로 되려면 아직도 중국이 몇십 년 더 사야 된다는 지금 속도로. 그런데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인상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큰 가능성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게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어떤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맞아요.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이제 저희 종학 선배랑 네. 미나리 진행할 때 네네. 그 패드워치를 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잠깐이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다시 한번 베팅이 아, 등장을 그랬어요? 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존 네네. 윌리엄스 총재가 오늘 아침에 이제
물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네네.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얹은 게 물론 이 금리 인상이 전혀 페드의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은 네. 아니긴 하지만 네. 만약에 데이터가 그렇게 나온다면 올릴 수도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에서 이제 또 잠깐 깜짝 놀라서 네. 그래 그러면 올리는 베팅 한 1% 이렇게 딱 잠깐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기도 했는데 시장에서 계속 그런 인상에 대한 이 불안감을 네, 마음속에는 계속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금리를 못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런 거 보면 제이미 다이먼이 어떤 정도를 맞추지 못해도 방향성 자체는 항상 뭔가 맞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보면은 작년도 그렇고 제이미 다이먼 그 전에 금리 6%까지 갈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도 쟤 너무 심해 이렇게 했었는데 5.5까지 갔잖아요. 제이미 다이먼이 최근에 내년에 8%까지 갈 거라고 했었나요? 근데 UBS 이런 데는 6.5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은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아니 돈을 계속해서 이렇게 써대면 네, 그걸 네, 가겠죠. 예. 제이미 다이먼을 얘기한 건 이제 시장금리에서 시장금리. 네네. 그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인데 돈을 진짜 지금처럼 GDP 6%를 계속 쓰고 네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만약 돼갖고 네. 이민 막고 네네. 그리고 무역 뭐 전쟁하고 관세 높이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레리 서머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민 막으면 지금 노동시장이 다시 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지금까지 네, 이민들이 들어와서 그나마 싼 좀 그 일자를 채워주면서 네. 임금 상승 압력을 낮췄는데 그게 이제 이민 막으면 이제 그게 끊기는 거고. 그리고 관세 때린다는 건 결국 미국 내 물가가 물가값이. 올라간다는 그런 네. 얘기니까 뭐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되죠.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는 안 보고요. 네. 왜냐하면 아까 그 주거비 얘기도 네, 네, 있었지만, 베이지북 앞에는 뭐 10개 지역에서 뭐 마디스트하게 약간 뭐 성장을 했고, 저쪽 슬라이트리하게 뭐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안을 내용을 보면 대부분 그렇게 아주 좋은 내용이 없었어요. 뭐 소비도 그냥 사람들이 가격에 민감해지고 있어. 뭐 고용도 그냥 뭐 슬로우 약간 해. 뭐 기업들의 마진도 좀 줄어들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전반적으로 보면 내용이 이게 그렇게 썩 미국 경제가 좋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찰스 샵도 그러고요. 뭐 에버코 ISI도 그렇고 몇 군데에서 나온 보고서를 봤더니 이 베이지북 상황을 보니까 1분기에 3% 성장은 아닌 것 같다. 네. 그거보다는 낮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내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문구들이 약간은 좀 3%가 좀 뜨거웠던 거죠. 좀 정상화돼서 2% 초반이나 1% 후반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약간 저는 느껴졌어요. 근데 이게 시장의 심리라는 게 계속 예상치보다 조금씩 더 나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좀 놀라고 두려워하고 이러다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결국은 그게 있는 기름값인데 어제도 물가 상승 압력을 보면 대부분은 안정되고 임금 상승도 최근에 뭐 팬데믹 전 추세로 돌아가고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붙었냐면 몇몇 제조업 기업들에서는 인풋 가격과 아웃풋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건 결국 에너지거든요.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1분기에 많이 올랐죠. 오르면서 그게 이제 반영이 돼서 간 건데 에너지 가격도 뭐 지금 뭐 이란 긴장이 높아지면서 뭐 몇백 불, 뭐 100불, 200불 이런 얘기 또 나오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오펙 플러스에서 200만 배럴 이상 감산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들은 보면 분명히 100불 이상 올라가면 수요가 우리가 높은 가격에 치료약은 뭐냐? 그럼 높은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가 줄어요. 그럼 떨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식이 계속되면 오히려 경기 침체를 부를 수가 있고 이래서 사우디 같은 데도 기름값이 높아지는 건 좋지만 100불 넘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돼서 100불 정도 가면 이거를 누를 거기 때문에 그 감산을 지금 200만 배럴, 220만 배럴 해놓은 거를 풀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지금 이란 제재하고 싶은데 제재도 못하고 이란은 뭐 지금 사상 최대 원유 수출하고 있죠. 미국인들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기름값,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보면 워낙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요. 기름을 많이 쓰니까. 아니 그리고요 네. 길거리 다니다 보면 기름값이 계속 붙어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여기는 네온사인도 딱딱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걸 네. 매일 보게 되거든요. 매일은 안 넣더라도 매일 보면 당연히 신경이 쓰이죠. 저희 동네에도 갤런당 2.99 현금 캐시 기준 2.99였다가 최근에 3.39로 며칠 만에 많이 확 올랐네요. 오르더라고요. 보니까. 예.
어저께 밥 먹으러 가서 여기 이제 차가 없으니까 또 공감을 못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진짜로 사람이 똑같이 세상을 살아도 전 차가 없으니까 기름값을 안 봐요. 맞아요. 식당 바로 옆에 신경이 안 들어. 갤런당 3.79가 찍혀. 야 저거 진짜 큰일 났다 했더니 전혀 공감을 못하는 그래요? 저거 비싼 거예요? 원래는 얼만데요?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좀 떨어질 때 있는 거고 뭐 예전에 네. 5까지 올라가고 뭐 그랬었다고. 그렇죠. 지금도 근데 하는, 미국 네. 전역에서 보면은 약간 규제가 강하니까 서부는 막 갤런당 5가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는 맨날 넘어요. 네. 맨하탄도 지금 가면 5 넘어요. 아 그래요? 당연하죠. 아. 맨하탄에 주유소가 몇 개 있어요. 네네네. 가면 다 $5 넘어요. 뉴욕주는 그 세금이 비싸요. 우선 아 뉴욕주 더 붙는 세금이 더 비싸고 네네. 그래서 뉴욕 사람들이 뉴저지로 건너와서 가끔씩 기름 넣고 가고 네네. 그런 일을 하죠. 그러니까 올 일이 있으면 왔을 때 풀로 채우고 가고 네. 기본적으로 주유소 가격은 뭐가 결정을 하냐? 땅값. 부동산 가격이에요. 아, 그렇죠. 땅값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이고 서부는 그 전기차랑 환경 정책 때문에 환경 세금 때문에 얹었어야 뭘 빼라고 했어요. 거기서 그 기름에서 네. 뭘 못 들어가는 성분을 정해놨어요. 네, 네, 네. 그랬더니 정제 비용이 엑소모빌 이런 데서 정제를 따로 해야 되거든요. 비용이 따로 너무 하고 많이. 이 기름을 어디 딴 데 가서 팔지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캘리포니아에서만 팔아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비싸게 파는 거죠. 좀 딴 얘기인데 좀 그러다 보니까 네. 코스트코 갔는데 주유 차량이 예전보다 더 늘어난 느낌이 막 드는 아, 기분 그럴 탓인가요? 수 있죠. 뭐 훨씬 거기도 싸니까 저렴한 가면. 곳에 찾아서 사람들이 네. 더 많이 그렇다고 해서 찾아오는 뭐 거죠. 코스트코가 이익을 막 늘리는 건 아니지만 네. 딴 얘기 지금 아까 했던 금값도 듣다가 그 없어서 못 파는 그 금 골드바 도대체 누가 코스트코의 사가는지 골드바.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없는 거 그리고 가가지고 막 주유하려고 줄 서가지고 쭈르륵 가서 와 이거 진짜 아직은 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이렇게 두 개나 손에 봐가면서 감당하고 있구나. 네, 좀 네, 약간 네. 이 회사는 이 와중에 탄탄하게 수요를 가져가겠네라는 그냥 약간 그런 짧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스트코는 네. 확실히 락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원래도 상품을 할인하는 폭도 있지만 네. 그런 말씀하신 락인 효과를 노리고 전략적으로 상품들을 선별해 놓잖아요. 요거 네, 가지고 네. 가령 금도 만약에 그 골드바를 진짜 산다 치면은 2% 기본 뭐 캐시백 되고 뭐 카드 쓰면 4%까지 되니까 네, 네. 그냥 사는 순간 연간 회비가 그냥 뽑힌대요. 그런 정도는 누구나 사고 싶어 하겠죠. 안 그래도 금값이 오른다는데. 그런 가고 거를 싶은 요인을 만드는 거죠. 너무 코스트코는. 그래서 전략을 잘 짜는 회사라는 생각 갑자기 들어서 네.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금덩어리 왜 갖고 있죠?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뭐 핵전쟁이 나면 어차피 같이 죽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다 죽는 거지 뭐. 그리고 뭐 전쟁 나도 피해 간다. 그거 네. 들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금덩어리 들고 어딜 도망갑니까? 그거 근데 어차피 엄청 무거워요. 되게 그 얇잖아요. 얇은 금을 파니까. 그래서 파는 거. 그런데 네. 예를 들자면 전쟁이 나면 돈을 챙기는 게 아니라 금을 챙기긴 챙겨야 돼요. 무거워서 도망을 못 간다니까 그러면. 아니 그래도 갈 수 있다고 쳐. 갈 수 있다 치면은 내가 우리 집에는 1,000원짜리나 뭐 10,000원짜리 수표 들고 가는 거랑 금 들고 가는 거랑 그럼 어떻게 다르잖아요. 되는지 아세요? 가장 먼저 타겟이 돼요. 강도들이요. 저희가 무거운 거 보니까 과연 금이 들었구나 땅 이거죠. 아니야 그래도 있으면 들고 가. 혹시 모르잖아. 아니 옛날에 우리 6.25 때 북에서 나무로 몰래 이렇게 배로 막힌 다음에 배로 이렇게 넘어올 때 금가락지 이런 거 다 빼서 다 주고 뭐 이랬대. 그런 게 통행료로 다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나중에 여기 막 좀비 세상이 됐어. 예를 들어. 정말 조지 워싱턴 다리 건너야 돼. 건너야 돼. 금을 줘야 돼. 결혼 반지 빼. 수 있어. 정말. 아, 선배 N이시군요. MBTI. 선배 S신가요? 공감 절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좀비 세상 되면 죽는 거지. 그냥 아니 이해는 가요. 좀비가 왜 있어? 저커버그도 돈 남으니까 막 하와이에 뭐 벙커 지어가지고 몇억 달러짜리 벙커 지어가지고 거기에 뭐 몇십 년 먹을 거 이렇게 챙겨놨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선배 뉴스를 통해서 공감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공포가 있죠. 팩트로 공감. 사람들이 다 그런 공포가 있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온다면 네네. 과연 그게 바이어블한 옵션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회의가 있는 거죠. 아니, 사실 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금은 그냥 그 뭐 ETF나 이렇게 투자하는 게 제일 낫겠는데 왜냐면 사실 현물로 가지고 있는 순간 수수료 보관이야 그냥 뭐 어떻게 한다고 쳐. 그래도 뭐 세금 집에 묻고. 이렇게 금고라도 뭐 하나 해놔야 되고 그리고 세금 이슈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네네. 숫자로 금을 사는 게 제일 합리적이긴 하죠. 근데 이제 집에 금을 놨을 때 심리적인 만족감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거고.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총을 다 갖고 있자고 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걸 놔두면
집에서 안전하다. 어. 라는 걸 느끼겠다라는 사람들이 뉴저지는 근데 뭐 금지되지 이런 아니요 거 집에 아니에요? 놔두는 건 라이센스, 괜찮은데 괜찮아요. 이거를 갖고 다니는 거 가지고 다니는 그거는 거. 이제 문제고 텍사스는 이제 오픈 캐리를 해서 보이게 갖고 다닐 수 있는 거고 음. 여기는 보이게 갖고 다니면 이제 잡혀가고 민주당 지역은 규정이 세고 네네. 공화당 지역은 진짜 텍사스는 오픈 캐리예요. 여기 꼭 옛날 카우보이처럼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한때 험했던 동네는 다 네. 그런 게 남아있네요. 그리고 미국의 역사를 보면 이제 필그램들이 와서 뉴잉글랜드, 보스턴 쪽으로 와서 네네. 그다음에 쭉 전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인디안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인디안들 다 죽이고 이제 다 계속 서부로 간 거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러고 나면 이제 또 인디안 물리치고 내 땅 이렇게 했더니 또 악당들 몰려오잖아요. 서부 매그니피선트 세븐 막 몰려오고 그런 사람 지키려면 결국은 총이 다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200년간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 아직도.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총으로 죽고 그래도 네. 계속해서 총을 갖고 있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얘기는 그런 총이 있으니까 오히려 총을 안 쓴다라는 이런 약간 궤변 같은 논리를 자기 방어에 다 있으니까 그러면 못 쓰게 된다. 뭐 핵무기 다 있으니까 우리 핵을 못 쓴다. 이 얘기하고 비슷한데 다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위험하죠. 진짜 미국은 개척의 역사고 조상들이 그렇게 리스크를 지고 목숨을 걸고 개척을 해서 이 땅에서 하니까 그런 DNA가 내려오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예, 예. 자, 이번 주에는 이 또 민감한 얘기. 테슬라, 예, 테슬라가 한때 시총이 5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또 그것 지금은 때문에 5천 한때가 아니라 오늘 지금 그- 확 확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예, 다들 이제 가슴 아픈 분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손절을 막 하고 있는 얘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고 네네. 지금 약간 저는 오늘도.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캐시우드가 이제 놀림감이 돼가지고 그쵸, 그게 맞아요. 약간 물타기를 했다고 어제도 5,500주를 샀다는데 오늘 기준 150달러네요, 주당. 그러니까 보면은 모멘텀이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차라고 하는 사이버 트럭은 제대로 인도가 안 되고 있어서 네, 쌓이고 네. 있는 중인 것 같고 그게 이제 쌓이고 있는 중이 아니고요. 인도를 멈췄어요. 왜냐하면 지금 난리 났어요. 그 사이버 트럭 이런 거 유튜브 쳐보면요. 막 고장났다, 안 아, 간다, 뭐 브레이크 별 말이 안 막 된다 뭐 말도 안 된대요. 그 제가 한 몇 개를 봤는데 우선 A 필러 여기 창문 있잖아요. 네. 그 필러가 너무 두꺼워서 안 보인대요 그쪽이. 어, 그래서 정말 네. 사고 위험이 클 뿐 아니라 차 지금 큰 문제가 생긴 거는 엑셀러레이터 페달이죠. 엑셀러레이터 페달에 이렇게 껍데기가 씌워져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막 밟다 보면 이 껍데기가 벗겨지는데 벗겨진 게 이쪽에 그 천 있는데 박힌대요. 그래서 이게 풀 악셀 된 상태로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박았대요 몇 명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결함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수한 지 5분 만에 갑자기 이거 화면에 삥삥삥 옐로 그 빨간 게 들어오면서 그냥 레드 얼럿 들어오면서 섰다 차가. 그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도 굉장히 크고 지금은 파운더스 시리즈 그래서 2만 달러 더 붙여가지고 10만 달러짜리만 팔거든요. 네. 현재로서. 그리고 10만 달러짜리인데 거기 셀프 드라이빙 옵션 자체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 준다, 나중에 준다. 라고만 돼 있고 그거 자체가 없고. 그러니까 10만 달러짜리 깡통 차를 찾는데 소프트웨어도 문제, 하드웨어도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갖고 막 쓰고 막 그런 것들이 지금 유튜브 이런 데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아직 몇 대 풀지도 않았는데. 자동차 제조업체는 그 업력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안전사고들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테슬라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최첨단 미래차 이런 게 나왔지만은 사실 그런 시행착오가 쌓이지는 않았으니까 안전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었고 근데 그전에는 뭔가 테슬라를 종교적인 믿음으로 소비자들이 감싸준 것 같아. 그냥 눈 감아주고. 이 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문제가 제가 봐서 일론 머스크의 문제예요. 결국은 그게 내부에서도 이거는 네네. 이게 상용화하기 어려운 거다. 네네. 왜냐면 아까 말했던 A 필러도 문제고 네네. 백밀러도 안 보인대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 뒤에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필러들이 두꺼워가지고 네네네. 뒤에를 거의 안 보이게 만들어놨대요. 백밀러를 이거 볼 수가 없게. 네네네.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자동차의 안전 문제죠, 기본적으로. 네네네. 기본 상황이. 그리고 막 이제 쇠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이게 10만 달러짜리인데 하면서 뚝 눌러서 이제 차문을 열거든요. 차문을 열고 탁 닫았더니 차문이 징징징 하고 흔들려요. 그래서 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싸구려 하면 이렇게 막 징징 흔들려. 네네. 아, 스테인리스여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스티어링 휠이 뭐 잘 안 움직인다. 그리고 지금 어떤 데는 봤더니 풀 충전하면 320마일 가는데 한 200마일씩 못 간대요.
대부분의 경우에 200마일 못 가고 320마일 풀 충전하려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네, 네. 80% 충전하면 뭐 150마일 정도 간다. 그러니까 소비자들과 테슬라 사이에 꽤나 길었던 허니문 기간이 이제 딱 끝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는 이제 500억 달러 또 그렇죠. 가져가겠다. 자기 이제 보상 입장이야. 패키지, 보상 패키지. 네네,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뉴스들을 요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지금 그 테슬라 주가를 부양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보상 패키지도 이제 재승인을 어쨌든 주주들한테 투표를 붙여가지고 네네. 다시 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 전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지분 25%는 가지고 있어야 네. 된다고 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상 패키지마저 뺏겨버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테슬라 지금 내가 이렇게 일 안 하고 네, 보상을 네. 잃어버리니까 테슬라 이거 봐. 오히려 주가 안 좋잖아. 네, 네. 되는 거 보여주고 없잖아. 라는 싶군요. 거니까 오히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보면 네네. 또 이제 딱 경영자로서. 보상 패키지 받고 그리고 지분 더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쌀 때 이렇게 줘야 이렇게 네. 좀 덜 희석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네, 네, 하고 네. 그래서 딱 해서 받았을 때 다시 또 테슬라 주가가 살아나면 네, 역시 네. 일론 머스크가 이 큰 그림이 근데 있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참 자기 마음대로 잘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남의 눈치 안 보고 참 그러기도 힘든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업적을 그러니까요. 이뤘어요. 그건 자기가 맞아요. 원하는 그 네. 목표를 향해서 남의 말 아무것도 안 듣고 음. 그냥 글로 뛰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 최근에 테슬라가 이제 해고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 네네. 거기 뭐 블룸버그 같은 데서 드류 베글리오라는 뭐 SVP 부사장이죠. 그 사람이 해고된 거 얘기를 써서 나는 뭐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랬더니 그거 관련해서 어떤 분은 그 사람이 이번에 캔사스시티 칩스가 네. 풋볼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네네. 그 중에 테일러 스위프트 남자친구가 네네. 있었잖아요. 트래비스 켈시라고. 테슬라의 트래비스 켈시 같은 애였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떠났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댄 이거 아이브스가 한 얘기 같은. 큰일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흥행에 완전 에이스가 그러니까 이제 빠졌다. 지금 아. 창업자 라인들이 싹 갈리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끌고 있지만 그 제이비 스트라우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오긴 했어요. 초반에 근데 이 사람이 배터리 기반 해준 설계를 만들어준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나갔다 다시 복귀를 했고 이 사람하고 그 스탠포드대 동창의 사람이 방금 말씀드린 드루 바글리노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그 4680이라고 하는 새로운 배터리 팩을 완전 혼자 거의 개발하다시피 한 사람이고 네. 이거를 저가형 모델에 모델 2라고 했었던 거에 넣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만둔 거예요. 요거를 책임질 수 있는 기술 책임자가 다시 돌아온 제이비 스트라벨밖에 없는데 네. 이 사람은 그냥 사실은 그냥 이름만 달고 있는 그냥 경영진에 사실 가깝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진짜 핵심 기술자가 없어진 셈이고 또 지난해 잭 커커온이라고 하는 CFO도 나가고 교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완전 그 충신이었는데 약간 젊은 한 40대 초반 한참 일해야 되는 이 라인들이 싹 사라지면서 네. 그러니까 뭔가 일론 머스크 혼자 독단적으로 가게 되는 모습이 좀 그게 되게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모델 2를 먼저 해야 되는데 네, 사이버 네. 트럭을 먼저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역할이고 지금 모델 2를 사실은 빨리 내놔야 되지만 네, 네. 그게 아니라 로보택시로 갔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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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도이치뱅크에서 이 주가 목표 주가를 125달러인가 뭐 확 내렸잖아요. 네. 그 사람이 테슬라 불이에요. 근데 8월에 나온다면 그러면 로보택시에 집중한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로보택시가 8월 8일 나오는 게 딱 나와서 이게 로보택시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개발 과정의 하나의 브레이크트루. 이게 금방 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네네. 그런 걸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금방 네, 맞아요. 될 수가 없어요. 뭐 허가도 이게 규제 허가도 그러게요. 있어야 되고요. 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왜 이거를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거죠. 와, 근데 공방이 일론 엄청나네요. 머스크는 계속 로보택시도 그렇고 사이버 트럭도 그렇고 뭔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계속 뭔가 미래상 뭔가 이런 거를 계속 제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선도하는 사람으로 그걸로 계속 자리매김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런 거를 보면은. 그리고 이때까지 테슬라가 그걸로 주가를 부양해 왔고. 자동차 회사가 아닌 거죠. 네. 우리는 자꾸 IT 회사야. 뭔가를 제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이미지를 계속 나 계속 이런 식으로 미래를 난 이끌어 나갈 거야. 난 지금 현생에 있는 너네와 달리 계속 저 앞을 보고 가고 있어. 이거를 계속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도이치뱅크도 약간 그 점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테슬라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 전기차 시장 내 절대적인 입지 그리고 수익성이 굉장히 다른 전기차 업체들에 비해서 높은 거 네.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투자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모델 2가 아니라 로보택시를 앞세웠다는 거는
이제는 이 전기차를 봤던 투자자들이 빠지고,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한번 물갈이가 돼야 되는 네네.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의 방향이 이제 바뀌어버렸으니까. 네네네네. 전기차 시장을 좋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빠지고, 이제 정말 그 로보택시, AI, 뭐 더 미래, IT, 네네. 이런 쪽에 좋게 보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이제 새롭게 유입돼서 투자자들의 이런 물갈이도 필요하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선 헤어져야 돼. 헤어질 네. 결심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 그 물갈이를 하려면 이제 몸살을 네네. 한번 겪어야 된다. 네네. 약간 이런 내용도 담겼더라고요. 그것도 설득력 있네요. 사실 캐시우드가 밑에서 받쳐주고 있지만 캐시우드가 말하는 것도 결국에는 인공지능이나 앞으로 나올 그런 에너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말하는 거지 전기차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의 어떤 뭐 보상 문제는 정말 걸림돌이겠지만 이 회사가 일론 머스크가 6개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수익을 잘 현금화할 수 있는 회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서 나머지 산업들을 키우고 싶은 쪽으로 이제 너무 많이 넘어가 버려서 중요성이 좀 일론 머스크 자체한테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FSD가 정말 제대로 전국적인 허가를 받을지가 결국 관건이 되겠지만 근데 AI를 기반으로 한 게 좀 더 수익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지금까지는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긴 해요. 그 정도 흐름이라면. 오늘 아침에 유럽에서 이제 3월 자동차 판매 자료가 나와서 그걸 봤는데 이 유럽의 자동차 전기차 판매량이 11%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인가 보다. 유럽은 정말 전기차를 선구적으로 끌어가고 뭐 2025년에 뭐 가솔린차 없애겠다 뭐 이런 데 아닙니까? 근데 풀 전기차가 판매가 줄었고, 그거는 물론 테슬라가 전년 대비 3월에 34% 판매량이 감소를 해서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도 이제 뭐 자동차 판매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전기차 판매가 훨씬 더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런 전기차 전체적인 수요 문제도 단순히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 AI 얘기 뭐 나왔으니까 반도체 얘기를 한번 넘어가면은 슈퍼을이라고 부르는 ASML이 매출이나 이런 장비 예약 이런 물량이 예상치보다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주가도 다 같이 떨어졌어요. 뭔가 ASML이 잘 되는 거는 전체 반도체 기업들이 수요가 좋기 때문에 장비를 막 사들인다 이렇게 짐작을 하면서 주가가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 반대 상황이니까 반도체 수요가 진짜 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투자자들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면은. 그건 어제 얘기고 오늘 새벽에 대만에서는 TSMC가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 AI 쪽에는 뭐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는 수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거는 엇갈리는 상황이야 지금. 이게 좀 상충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TSMC 실적 안에서도 약간 보였던 부분이, 사실은 AI 관련해서는 굉장히 뭐 좋고, 앞으로 AI 관련해서 자기네 매출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고, 특히 뭐 고성능의 반도체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수요가 넘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반면에 이제 기존에 잘 팔고 있었던 것들, 뭐 자동차, 뭐 PC, 스마트폰, 뭐 이런데 이제 반도체 수요가 조금 떨어진 모습들이 있어서, 확실히 AI는 좋은데 그럼 다른 곳들은 좀 안 좋은 걸 보면 약간 반도체 사이클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았는데 또 그건 아닌가? 약간. 근데 AI 엇갈리는 반도체가 것 같아요. TSMC의 그 파운드리에서 아직 그렇게 매출 비중이 엄청 높지는 않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서. 이제 10% 좀 넘어가는 정도고 조금 엄청 더 비싸니까. 비싸니까. 전체 저희가 뭐 AI라고 환호를 하고 있잖아요. 이 실적 자료에도 뜯어서 이제 상세하게 공개해 놓은 거 보면 공정별로 보면은 아직은 7나노급이나 5나노급이라고 하는 공정이 조금 더 비중이 높고, 그 밑단에 정말 최첨단 공정은 비중이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거보다 더 이제 더 굵은 선으로 그냥 대충 설계해도 되는 정도의 라인들, 그러니까 뭐 가전에도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쓰이는 그런 반도체들인데,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도 실적을 좀 받쳐주던 기반인데 요게 약간 덜 성장하고, AI는 성장하는 게 많이 늘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아직 조금 주춤하고, 그러니까 이 다음은 기대가 되지만 전체적인 이 크기가 늘어나는 속도가 좀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발표 전체적으로 보면 뭐 나쁘지 않은데
너무 많이 시장이 AI라고 첨단 쪽에 많이 기대를 뒀던 게 아닌가라고 네.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도 그랬어요. AI가 뭐 유명하긴 한데 아직 뭔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든지 뭔가 AI로 인해서 뭔가 확 커진다든지 이런 수치로 증거가 나타나는 거는 아직 없다고 하니까 아직은 사람들이 기대감이 훨씬 더 실체보다는 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 ASML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 사실 TSMC에서 말한 것도 2나노랑 3나노 쪽의 수요가 굉장히 특히 하반기에 되게 기대가 많다. 이런 얘기도 했고 ASML도 1분기는 되게 안 좋았는데 하반기에 괜찮아질 걸로 봐서 네. 전체 올해 가이던스는 유지한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장비 예약이 굉장히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수주가 적긴 했지만 이게 또 내년에 이제 신제품이 나오니까 네네. 들쑥날쑥 하게 마련이니까. 네, 뭐 핸드폰 살 때도 야 내년에 새 거 좋은 거 나온다는데 좀 참을까? 약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예약량이 떨어진 영향도 일시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고. 저도 그리고 여기에 공감해요. 저는 그 생각도 ASML 같은 경우는 팬데믹 때 반도체 쇼티지 나오고 TSMC와 뭐 지금도 삼성은 뭐 경쟁을 하고 TSMC가 조금 훨씬 더 우위이긴 하지만 그 EUV 장비에 대해서 먼저 확보해야 된다는 그 긴박감이 엄청 났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ASML 그 수주량을 끌어올려준 게 삼성이기는 해요. 네. 전 지역별로 보면 중국이 여전히 비중은 크지만 대만의 경쟁을 하면서 이번 분기는 조금 한국이 19% 정도 비중이긴 하던데 그래도 그 전까지 작년 데이터로 보면은 그거 대부분이 이제 삼성이 해준 거잖아요. 근데 EUV를 살려면 공장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지금 그때는 뭐 미국도 짓고 뭐 장비 이런 식으로 확보할 이렇게 요인들이 있었는데 우선은 그 장비를 주문할 만큼은 다 주문을 했구나. 항상 그렇게 그 비싼 장비를 계속 주문할 수 없잖아요. 한 대당 뭐 원하고 그쵸. 2,500억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막 1년에 많으면 뭐 3-4대 만드는. 네네. 근데 뭐 어쨌든 계속해서 주문을 해야 되고 네네. 제가 봐서는 수주량이 줄어든 거의 대부분이 이제 EUV거든요. 네네. EUV 장비는 극자외선 네네. 가장 최첨단 제일 비싼 거 그거를 살 수 있는 회사가 사실 많지 않아요. 고객이 몇 명 없어요. 뭐 뻔하죠. 뭐 TSMC, 삼성, 인텔. 하이닉스, 뭐 인텔, 마이크론 뭐 그 글로벌 파운더리스는 살지 안 살지 모르겠고요. 그 정도 기술이 되는지 그렇죠. 모르겠고 하여튼 뭐 그 정도거든요. 그럼 걔네들 주문이 야 우리가 나눠서 이렇게 주문해라고는 안 할 거고 어떤 놈은 어떤 때는 뭐 확 몰릴 때도 있고 네네. 어떤 때는 안 몰릴 때도 있고 이럴 겁니다. 근데 그거를 3개월로 안 끊어보고 뭐 1년으로 끊어본다든지 하면 괜찮은 추세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첨단 반도체에 대한 아까 TSMC의 얘기도 보면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넘치거든요. 네네. 지금도. 그걸 첨단 반도체를 하려면 계속 EUV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EUV 없이는 안 되고 그건 뭐 계속해서 저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제 반도체 주가가 많이 내린 거는 모든 굉장히 긍정적인 모든 상황을 다 감안한 주가가 지금 형성돼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반도체 주가가. 그러니까 네네. 이 반도체 투자하는 사람들이 AI 수요는 당연히 계속해서 몇 년치가 계속 될 거고 그거 말고도 스마트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전기차도 잘 나갈 거고 TV 네. 이런 수요도 이제 경기 회복과 함께 살아날 거야 라고 믿고 그걸 투자를 했는데 지금 뭐 금리 안 내린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약간 이게 슬로우 해준 거죠. 이쪽 수요가 약간 슬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TSMC 말은 그거잖아요. 이쪽은 만족시킬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수요가 계속 있는데 요게 좀 특히 스마트폰 이런 게 좀 슬로우하다고 하잖아요. 스마트폰이 지금 뭐 신제품도 이제 효과가 떨어지고 이런 시기니까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지.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많이 올랐고.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보면은 시장이 말씀하신 그 고평가를 이제 다 제거하고 네. 이제 그냥 돈도 많이 시장에 유동성이 넘치는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네. 이 조정을 눈높이를 맞춰가는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막 저도 자극적으로 보자면 막 반도체 망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네네. 보면은 ASML 수주가 몇 달 뒤에 확 늘어날 수가 있는 거 지금 미국도 오늘 마이크론에 대해서도 투자 그 보조금 지급까지 네네. 해가면서 10년 안에 공장을 더 짓도록 유도하고 있으니까 여기 네네. 들어갈 때마다 실적 늘어날 거는 분명해서 너무 막 지금 큰일 났다라고 할 네네.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주식이 하이베이다 주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베타가 이제 시장이 1만큼 움직이면 1만큼 움직이는데 네네. 이제 그 베타가 1이고요. 네. 하이베타는 이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 움직였을 때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 네네. 그런 주식들이거든요. 시장이 요만큼 움직였을 때.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주식인데 그래서 엔비디아가 3월 최고치보다 지금 어제까지 11% 떨어졌고 AMD 27% 하락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 올랐고 네. 그래서 항상 주가를 찾아갈 때는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상승을 하고 이렇게 움직여서 하락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수도 있는 거죠. 예,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경기가 회복이 된다고 우리가 본다면 네네. 그러니까 올해 더 좋을 결국은 금리가 내려가면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가 살아날 거다. 엊그제 IMF가 전망을 했듯이 네네. 그런 식으로 성장률 전망이 높아진다고 보면 반도체 수요가 당연히 좋아지겠죠. 결국은 다시 돌고 돌아서 그러면 이 금리를 내려야 되고 근데 다 금리를 내려야 다 되는데 연결되는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고. 잡혀야 되는데 이 와중에 개기일식이 있어가지고 또 아이 불안해. 왜 여길 지나고 말이야. 다시 이렇게 처음으로 들어왔어. 오늘 얘기를 정리한 거예요. 북한이 지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미국이 지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볼 기회가 이제 없대요. 진짜 잘 맞추면 고성쯤에 가면 한번 그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생은 끝난 거예요. 아, 미국 북한에 와야 들어가지 돼요? 않는 한 볼 수 없대요. 이게 결국 땅이 넓어서 그래요.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어디든 이게 뭐 일로 걸쳐. 지나가면 일로 어디든 지나가죠. 걸쳐. 일로. 그렇죠, 그렇죠. 아, 어디든 진짜. 하나 걸리겠지. 아, 넓은 땅 미국에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개기일식까지. 다음 얘기까지 안 다음 한다고. 개기일식까지. 천년만년. 여기 초승달 하나 그려놓고 해야겠다. 자, 감사합니다.